카데나스 선수가 수시로 허리를 두들깁니다. 보호대도 차고 있고 실제로 아프지 않은 선수가 그렇게 보호대를 차고 막 그럴 수가 없거든요. 본인은 실제로 통증이 있다고 호소를 하고 있고 그런데 병원에서 찍어보면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게 정말, 문제잖아요. 네, CT든 MRI든 뭐든 아무것도 안 나온다. 팬들을 정말 화나게 하고 더가 분위기 안 좋아졌던 것은 대타로 나갔을 때 그 태도와 수비 시에 소위 말 설렁설렁해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어서 이 순위 싸움 해야 되는 삼성으로서는 너무 골치가 아프고 팬 입장에서 화가 나는 거죠. 자, 그럼 다음 팀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류 단장님의 진단 어떤 팀을 가볼까요? 삼성 가시죠. 삼성. 네. 삼성도 할 얘기 많죠.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장 지금 뭐 사실상 팀 성적은 괜찮아졌어요. 네. 잠시 주춤하다 괜찮아졌는데 가장 불안 요소는 아무래도 카데나스죠. 네. 네. 그렇죠. 카데나스 선수의 이 향방이 어떻게 되는지가 문제인데 지금 어쨌든 디아즈 영입을 하기 위해서는 15일까지 비자 문제를 모든 것을 다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본 결과 그 디아즈 선수가 지금 멕시코 리그에 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요일 경기부터 안 나왔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현지 리그에서? 그렇죠. 예. 그래서 그때부터 이미 비자를 받기 위한 작업에 들어간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게 정말로 까딱하다가 틀어져서 카데나스를 그대로 가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은 그것은 최악의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카데나스 선수가 지금 팬들의 SNS 악플 공격을 받으면서 카데나스 선수는 물론 아내분 계정까지 이렇게 닫을 정도로 이렇게 좀 심각한 상태까지 됐고요. 거기에 동료죠. 그 대학교부터 엄청 친한 친구라고 해요. 코너 선수가. 그래서 친구니까 한마디 좀 거들었다가 코너 선수마저 역풍까지 얻을 정도로. 그래서 카데나스 선수의 이 문제는 팬들의 여론에서도 정말 민감한 문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틀어져서 만약에 카데나스 선수를 억지로 끌고 가야 되는 상황이 오면은 이미 팀과 카데나스 선수의 감정의 골이 이미 깊어져서 동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외국인 타자 없이 포스트 시즌 치러야 된다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 오는 건데 어쨌든 삼성으로서는 뭐 제3국을 경유해서 온다던가 이런 식으로 밟고 어떻게든 지금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디아스 선수가 뭐 어떤 스펙이건 뭐건 상관없이 간에 가장 중요한 건 이 선수가 KBO 리그에 한국에 도착해서 유니폼을 입을 수 있느냐 이 자체가 지금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물리적인 시간이 지금 간당간당하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네. 이게 될 수 있을 수도 있고 진짜 안 되면은 진짜 시쳇말로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지금 이제 KBO 추천서를 아마 받았을 거예요. 네. 그 지금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KBO 추천서가 발행이 되려면은 발급이 되려면 계약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수 계약서가. 네. 그러니까 그 디아즈 선수하고 삼성하고 계약을 아마 했을 거예요. 계약서를 제출해야지 KBO에서 추천서를 써주니까 그거 갖고 비자 업무가 진행이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한국에 와서는 원래는 한국에 와서 관광 비자로 와서 취업 비자로 이렇게 전환을 시켜야 되는데 이거는 끝났고요. 시점상. 그럼 외국에서 이제 취업 비자를 발급받아서 한국에 입국하는 게 유일한 방법인데 이게 어느 나라를 통해서 들어오느냐. 사실 이게 보통 예전에는 후쿠오카 통해서 많이 왔는데 이틀이 되게 촉박하거든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신청해갖고 수요일까지 나와야 되는 거죠. 네. 14일 날 15일이 공휴일이니까. 그래서 이게 문제인데, 근데 이게 외국이라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8월 15일이 광복절이니까 공휴일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은 15일이 그냥 평일이잖아요. 후쿠오카는 패전 기념일이죠. 그 쉬는 날. 뒤집어 생각하면 쉬는 날은 아니죠. 쉬는 날이 아니겠죠. 예. 그러니까 그게 하루에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이면은 공휴일이니까 15일 날 비자 발급이 안 되는데 만약 후쿠오카나 홍콩이나 다른 나라에서 발급받으면 이게 공휴일이 아니고 이제 그냥 평일이니까 그거를 좀 계산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좀 예민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사실상 아까 그 카데나스가 악플 공격도 팬들의 공격도 받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결국에는 이제 꾀병, 네. 태업이지 않을까라는 이제 팬들의 의구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현장에서 봤을 때는 어때 보였어요?
네, 현장에서 보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실제로 그 하나전에서 대타를 나설 때 보면은 카데나스 선수가 수시로 허리를 두들깁니다. 허리를 두들기고 보호대도 차고 있고 실제로 아프지 않은 선수가 그렇게 보호대를 차고 막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 카데나스 선수가 부상 이슈가 그 부분에 있었다고 한 번 있긴 해요. 그래서 심리적인 건지 아니면은 실제로 본인은 실제로 통증이 있다고 호소를 하고 있다고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병원에서 찍어보면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게 정말, 문제잖아요. 네. 이제 본인은 아프다고 하는데 그렇죠. 검사를 해보면 CT든 MRI든 뭐든 아무것도 안 나온다. 그렇죠. 뭐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통증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때 그 팬들을 정말 화나게 하고 더가 분위기 안 좋아졌던 것은 대타로 나갔을 때 그 태도와 달려갔을 때와 수비 시에 그런 소위만 설렁설렁해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전혀 저 선수는 팀에 미안한 마음조차 없나 보다 이런 것들로 인식이 되어버려서 그 박지만 감독도 엄청나게 화가 많이 났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카데나스 선수로 인해서 이 현장과 이 구단 또 실무자끼리의 그런 갈등으로도 빚어질 수 있는 문제거든요. 어쨌든 데려오는 쪽은 이 구단 쪽이니까. 그래서 계속 박지만 감독은 언론을 통해서 계속 카데나스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이 선수가 진짜로 그걸 한국으로 무시한 건지 아니면 진짜 너무 아파서 그런 건지 정확한 진위는 알 수 없지만은 어쨌든 현장의 이야기를 얘기 들어보면 정말로 아파하고 있다고 하긴 합니다. 근데 이게 병원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하니까 또 빨리 어서 이 순위 싸움 해야 되는 삼성으로서는 너무 골치가 아프고 팬 입장에서 화가 나는 거죠. 그럴 수 있죠. 또 아까 류 단장님도 말씀을 방송 전에 하셨던 게 이게 꾀병일 수가 없다. 사실상 분명히 아프긴 아플 거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제 그 미국에서 한국에 지금 오는 선수들은 대부분 보면 이 한국이 이제 그 발판을 삼아갖고 그러니까 한국이 최종 목적지인 선수들은 거의 없고 그러니까 사실상 메이저리그 예. 가서 또 이렇게 패디 같이 그런 걸 기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르난데스나 그러니까 LG 에르난데스나 기아의 라우어나 이런 선수들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라우어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트리플 A만 있어갖고 거기 있으면 별 비전이 없고 한국에서 이렇게 보여주면은 메이저리그를 다시 계약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왔을 거고 이 카데나스도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한국에 왔을 텐데 여기서 안 아픈데 아프다고 할 리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상 때문에 다른 팀에서도 안 데려갈 가능성이 크니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본인의 앞으로의 커리어를 생각한다 해도 뭐 설마 아프지도 않은 꾀병이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논리적으로는 맞는 것 같습니다. 앞뒤가. 자, 그리고 또 삼성 또 한 가지 이제 공격 부분에서는 카데나스가 좀 골치가 아프고 수비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가장 먼저 지적해야 될 거는 불펜에 대한 이야기 아닐까요? 그렇죠. 지금 베테랑 마무리 오승환 선수가 구위가 저하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일요일 경기에서는 연장전에서 잘 막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제 박지만 감독도 칼을 빼들었거든요. 더 이상 뭐 붙박이나 이런 거 없이 상황에 따라 맡기겠다 얘기를 했었고 실제로 연장 10일에 한 점을 내서 달아나게 되자 처음에는 최한일 선수를 투입을 했단 말이죠. 오승환 선수 대신. 그래서 바로 안타를 맞으니까 오승환 선수로 바꾸기는 했었는데 더 이상 오승환 선수가 이런 상황에서 바로 나가는 투수가 아니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보여졌던 그런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오승환 선수가 왜 이렇게 자꾸 요즘에 맞아 나갈까 해서 제가 또 다른 뭐 실제 뛰었던 선수분들이 이렇게 물어봤었을 때는 이 팔의 각도가 원래라면은 오승환 선수는 정말 시원시원하게 그 강속구가 이게 대표적인 모습이잖아요. 근데 팔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온다는 그런 느낌이 나오게 되면서 공의 위력이 이렇게 줄어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선수들이 보기에는 이게 정말 구위가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게 많이 얻어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는 하는데 더 문제는 지금 삼성으로서는 오승환 선수를 대체해야 할 선수도 없어요. 어쨌든 그 앞에 8회를 지키는 김재훈 선수도 장타를 많이 허용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희망인 것은 저는 사실은 이 선수가 없어서 지금 불펜이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김태훈 선수가 부상으로 나갔을 때 저는 그때 다른
있었던 게 문제가 아니라 김태현 선수, 이성수가 나가게 되면 조금 위험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실은 이런 중간 다리의 역할들을 김태현 선수가 정말 8, 9회까지 넘겨주는 이런 역할을 잘 해왔었는데 이 선수가 빠지기 시작하면서 좀 더 김재현 선수는 오승환 선수에 대한 그런 과부하나 조금 더 이 맞아나가는 그런 모습이 좀 더 커 보이지 않았나 생각을 하거든요. 다행히 김태현 선수가 지금 복귀를 앞두고 있어서 그 선수가 좀 합류했을 경우에 조금 뒤에 가는 그 부담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적인 요소는 있습니다. 일단은 삼성 상황은 그냥 제가 중간에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기아와는 다르게 그래도 어느 정도의 해법이 나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네. 자, 그러면은 류성규 단장님의 진단으로 삼성의 이야기 마무리해 보도록 하죠. 자, 삼성의 진단은요? 저는 삼성이 작년 말부터 프론트가 가장 활발하게 움직였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불펜 보강이든 외국인 타자도 이제 지금 또 두 번째 바꾸고 이렇게 하는데 보면 삼성이 이제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링거를 맞히기도 하고 영양제를 투여하기도 하고 비타민을 복용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는 지금 프론트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 수액도 맞고 영양제도 맞고 이제 비타민도 먹고 이렇게 하는 중이다. 그러니까 이런 처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과연 삼성 아직까지는 그래도 페이스가 괜찮고 그리고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들 만약에 8월 15일 전까지 새 외인이 안정적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다시 또 불펜이 조금 더 활성화가 된다면은 오히려 삼성 같은 경우에는 기아보다는 상황이 낫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삼성은 이렇게 딱 보여요. 네. 어떻게 보면 삼성은 이제 지금 불펜이 문제인데 불펜을 어떻게 해결하기는 어렵고 아까 이제 김하진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또 마무리 대안은 뭐 뚜렷하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삼성은 어떻게 보면 선발야구 해야 되는 거예요. 선발이 이닝을 길게 먹어줘야 되고 타격이 점수를 더 내줘야 되는데 근데 제가 최근 삼성 경우 보면 좀 번트를 좀 많이 된다는 느낌이에요. 이 삼성은 지금 번트로 해서 한 점을 낼 야구를 하는 게 아니고 대량 득점을 내야 될 상황이 같거든요. 타격 페이스는 좋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그런 야구를 해야 되는 이게 좀 방법이 좀 처방이 보이는 거죠. 예, 그래서 조금 삼성은 좀 나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